안녕하세요. 힐링메이커 조이입니다. 이제 6탄이고요. 지금 소개할 책은 연금술사입니다. 제가 김미경 학장님 팬인데 이 책을 10번도 넘게 읽었다고 하셔가지고 도대체 어떤 스토리가 담겨져 있길래 제가 너무 궁금해서 읽게 된 책이고요. 안 읽었었으면 정말 후회할 뻔했어요. 예, 후회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많이 아쉬웠을 것 같고요. 스토리를 대략 말씀을 드리면은 이 주인공 양치기 산티아고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보물을 찾아서 떠나는 여행 중에 다양한 사건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어떤 삶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게 되는 그런 내용인데, 이 책에서 그 얘기하는 그 자아의 신화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항상 이루기를 소망해 오는 그것이라고 표현을 하던데, 저는 이런 어떤 여기에 나오는 키워드들을 다 연결시켰을 때 그냥 개인적으로 한 줄 문장으로 정리해 보면 이거 그냥 우리 인생이네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책의 주인공 이 산티아고가 나라고 생각하고 읽어 보시면은 여러분들의 그동안 경험했던 일들을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고 또 거기에서 숨었던 내가 몰랐던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의미를 또 찾아볼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일단 책 내용에서 그 산티아고가 원래 양치기였는데 이제 세상을 여행해 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런 와중에 그 귀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 사람이 살렘의 왕을 만나게 되는 장면에서 나누는 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산티아고는 자아의 신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것은 자네가 항상 이루기를 소망해오던 바로 그것일세. 우리들 각자는 젊음의 초입에서 자신의 자아가 신화가 무엇인지 알게 되지. 그 시절에는 모든 것이 분명하고 모든 것이 가능해 보여. 그래서 젊은이들은 그 모두를 꿈꾸고 소망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알 수 없는 어떤 힘이 그 신화의 실현이 불가능함을 깨닫게 해주지. 이 세상에는 위대한 진실이 하나 있어. 무언가를 온 마음을 다해 원한다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야.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은 곧 우주의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때문이지.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는 게 이 땅에서 자네가 맡은 임무 라네. 예, 그러니까 이 살렘의 왕이라고 하시는 분이 이렇게 산티아고한테 얘기한 그 대화 중에 하나였고요. 그러면서 그 와중에 그 빨간 손수레를 끌고 다니는 팝콘 장수가 보였어요. 그래서 이 예로 그 살렘의 왕이 뭐라고 했었냐면 저 사람도 어릴 때 또 돌아다니기를 소망했지. 하지만 팝콘 수레를 하나 사서 몇 년 동안은 돈을 버는 게 좋겠다고 결심한 모양이야. 좀 더 나이가 들면 한 달 정도 아프리카를 여행하게 되겠지. 어리석게도 사람에게는 꿈꾸는 것을 실현할 능력이 있음을 알지 못한 거야. 저 사람은 차라리 양치기가 되는 길을 선택해야 했어요. 산티아고가 소리 높여 자신의 생각을 말했다. 저 사람도 그 생각을 했었다네. 하지만 팝콘 장수가 양치기보다 남보다 근사하다고 생각한 거지. 양치기들은 별을 보며 자야 하지만 팝콘 장수는 자기 집 지붕 아래 잠들 수 있잖아. 또 사람들도 딸을 양치기보다는 팝콘 장수와 결혼시키려 하지. 노인이 말했다. 가게 주인의 딸을 떠올린 산티아고의 가슴 한켠이 쓰려왔다. 그녀가 사는 곳에도 팝콘 장수는 있을 것이다. 결국 자아의 신화보다는 남들이 팝콘 장수와 양치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더 중요한 문제가 되어버린 거지. 네. 저는, 이 대화에서 그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은, 그러니까 저도 뭐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제 남의 의식을 신경 쓰게 되고 또 남들이 하는 말 그것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게 되고 또 남이 보기에 남의 시선들을 우리가 어떤 나의 생각에 반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되게 현실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앞만 주위에서 뭐라고 무슨 말을 해도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내 자신밖에 없는 거. 이거는 명백한 사실이고, 그리고 이 타인의 시선 관점도 중요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상황과 때에 따라서 이게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은 반대일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라는 저의 개인적인 또 그런 생각이 있었고요.
그 산티아고가 이제 여행을 떠나기 전에 그 살렘의 왕이 어떤 이야기를 들려준 게 있었어요. 아, 이것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게 된 스토리였는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어떤 상인이 행복의 비밀을 배워오라며 자기의 아들을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현자에게 보냈다네. 그 젊은이는 40일 동안 사막을 걸어 산꼭대기에 있는 아름다운 성에 이르렀지. 그곳 저택에는 젊은이가 찾는 현자가 살고 있었어. 그런데 현자의 저택 큼직한 거실에는 아주 정신없는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어. 장사꾼들이 들락거리고 한쪽 구석에서는 사람들이 왁자지껄 이야기를 나누고 식탁에는 사내 진미가 그득 차려져 있더란 말일세. 감미로운 음악을 연주하는 악단까지 있었지. 현자는 이 사람 저 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 젊은이는 자기 차례가 올 때까지 2시간을 기다려야 했지. 마침내 젊은이의 차례가 되었어. 현자는 젊은이의 말을 주의 깊게 들어주긴 했지만 지금 당장은 행복의 비밀에 대해 설명할 시간이 없다고 했어. 우선 자신의 저택을 구경하고 2시간 후에 다시 오라고 했지. 그러고는 덧붙였어. 그런데 그 전에 지켜야 할 일이 있어. 현자는 이렇게 말하더니 기름 2방울이 담긴 찻숟가락을 건넸다네. 이곳에서 걸어다니는 동안 이 찻숟가락의 기름을 한 방울도 흘려서는 안 돼요. 젊은이는 계단을 오를 때도 내릴 때도 찻숟가락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 2시간 후에 그는 다시 현자 앞으로 돌아왔지. 자, 어디? 현자는 젊은이에게 물었다네. 그대는 내 집 식당에 있는 정교한 페르시아 양탄자를 보았소? 정원사가 10년 걸려 갖고 놓은 아름다운 정원은 서재에 꽂혀있는 양피지로 된 훌륭한 책들도 좀 살펴보았소? 젊은이는 당황했어. 그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노라고 고백했네. 당연한 일이었지. 그의 관심은 오로지 기름을 한 방울도 흘리지 않는 것이었으니 말이야. 그렇다면 다시 가서 내 집의 아름다운 것들을 좀 살펴보고 오시오. 그리고 현자는 이렇게 덧붙였지. 살고 있는 집에 대해 모르면서 사람을 신용할 수 없는 법이라오. 이제 젊은이는 편안해진 마음으로 찻숟가락을 들고 다시 저택을 구경했지. 이번에는 저택의 천장과 벽에 걸린 모든 예술품들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어. 정원과 주변의 산들, 화려한 꽃들, 저마다 제자리에 꼭 맞게 놓여있는 예술품들의 고요한 조화까지 모두 볼 수 있었다네. 다시 현자를 찾은 젊은이는 자기가 본 것들을 자세히 설명했지. 그런데 내가 그대에게 맡긴 기름 2방울은 어디로 갔소? 현자가 물었네. 그제야 숟가락을 살핀 젊은이는 기름이 흘러 없어진 것을 알아차렸다네. 내가 그대에게 내가 그대에게 줄 가르침은 이것뿐이요. 현자 중에 현자는 말했지. 행복의 비밀은 이 세상 모든 아름다움을 보는 것, 그리고 동시에 숟가락 속에 담긴 기름 2방울을 잊지 않는 데 있도다. 네, 이런 얘기를 이제 해줬었고요. 그럼 여기서 그 여러분들의 기름 2방울은 한번 이제 삶 속에서 어떤 것과 내가 비유할 수 있을까? 저는 이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또 사실 되게 좋은 내용이 너무 많았는데 그냥 일부만 제가 발췌를 하자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 책 내용에서 산티아고가 연금술사를 이제 만나게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 연금술사가 산티아고한테 했던 말이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무엇을 하는가는 중요하지 않네. 이 땅 위의 모든 이들은 늘 세상의 역사에서 저마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니 다만 대개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을 뿐이지. 네. 저는 여기에서도 뭔가 좀 생각하게 만든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읽었던 책이 있었는데 우리가 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잖아요, 사람들은. 행운, 운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 운의 그릇이라고 했던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사주 명리학에 관심 있는 분들 계십니까? 저는 이 책 내용과 이것도 연결을 시킬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이제 운의 그릇이라고 하는 책은 이 명리학적 관점이 언급이 되고 그 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지은이가 김원이라고 하시는 분이신데 30대 중반에 직장을 6번 옮기고서 자신의 운명에 심각하게 고민하던 중에 명리학 세계에 입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명리 상담을 진짜 하시는 분이시고 그 상위 1% 분들도 좀 많이 상담을 하셨다고 해요. 저는 이
연금술사에서 나온 책 내용과 그리고 명리학적 관점을 어떻게 연결해서 생각 한번 해볼 수 있을까 라는 그 내용을 한번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거냐면요. 여기에서 언급된 게 나를 세상의 중심으로 보는 관점이 문제라고 합니다. 이 자신이 세상의 중심에 있다는 관점은 모든 가치 판단을 나 자신이 아닌 타인의 기준에 맞춰 내리게 만든다. 원래 내가 세상의 중심에 있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그러다 보니 자신이 세상의 중심에 있다는 확인을 위해 끊임없이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게 된다. 남보다 더 영향력이 큰 일을 하거나 남보다 더 많은 수입을 갖거나 남보다 더 직급이 높은 자리에 앉아야 비로소 자신이 중요한 존재이며 세상의 중심에 있구나를 확인받는 것이다. 예, 저는 이 내용과 그리고 이 운의 그릇에 대한 책 내용을 읽었을 때 어떤 나의 어떤 마음가짐 그리고 생각 상태 이런 것들을 좀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고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사람을 저는 그렇게 봐야 할까? 좀 약간 해서는 안 된다는 쪽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돈으로 아니면 직급으로 어떤 그런 물질적인 걸로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잣대로 이제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그런 비교로 인해서 나를 굉장히 가소평가하게 만들고 내가 자신감이 하락하고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과 또 연결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 얘기하는 이 명리학적 관점에서 나를 비롯한 각각의 개체가 함께 어우러져 자연을 구성하고 세상을 지탱한다고 본다. 우리 역시 하나의 나무여 풀이고 강물이며 바위다. 음양오행 관점에서는 어느 하나 불필요한 것이 없기에 봄에 핀 들꽃 하나도 자연의 모습을 만드는 소중한 존재로 본다. 인간사도 작은 개인들이 모여 전체 사회를 구성한다면 한다는 면에서 어떤 조각 하나도 없어서는 안 되는 자연과 같다. 네. 그래서 세상에 내가 중심이 아니라 나는 그냥 사회 구성원 중에 한 명인 거고 결국에는 이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전체 사회를 구성하고 균형을 맞춘다는 건데 그러면 이거를 또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게 됐을 때 우리가 이제 경영자 그러니까 오너나 경영자이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어떤 회사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그런 부분에서 조직을 형성하게 되는데 그 조직 안에도 또 개개인의 한 명이 또 구성원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러면 참 이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내가 그 구성원들한테 우리 각자가 어떤 대하는 어떤 태도라던가 뭐 마음이라던가 그리고 소중함이라던가 또 이런 것과 연결을 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뭐 갑자기 뜬금없이 이제 사주 명리학을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뭐야라고 싶겠지만은 이 연금술사 안에 이 책 내용은요, 그냥, 뭐라고 할까요? 굉장히 그 한 가지 상황이 아니라요. 되게 여러 가지 상황이 펼쳐지는데 우리의 삶의 다양한 부분에, 그러니까 내가 이 현실 세계의 좀 다양한 부분에 연결시킬 수 있고 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고 거기에서 어떤 의미와 가치를 찾아내고 생각을 하게 만들 수 있던 저는 너무 감동적인 책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제가 주위에 정말 선물을 해주고 싶을 정도로 너무 좋았던 책이고요. 그리고 이게 6탄에서 저는 제가 좋았던 책 얘기를 뭐 끝내려고 했는데 이왕 나온 김에 그리고 운의 그릇에 대해서도 제가 다음 탄에서도 한번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제가 읽은 책들을 가지고요 다 연결시켜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